은행이 사라지고 새로운 은행이 출범하고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은행이 되는 스마트폰 안으로 은행이 들어왔습니다. 현금 없는 세상,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거리 명동입니다. 이곳에서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쇼핑을 즐기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알리페이의 경우는 불과 2년 사이에 사용자가 우리나라 인구의 16배, 8억 명이 넘어갈 정도로 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변화하고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 금융의 미래와 비전을 알아봤습니다. 서울의 심장부 명동. 이곳에 한 시중은행에 폐점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또 갑자기 또 오늘 이렇게 문을 닫게 되니까 서운한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있고 그러네요. 늘 사람들에게 열려있던 은행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건데요. 점포를 축소하고 부담을 줄이며 금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는 겁니다. 폐점 문 닫는 거지. 그러니까. 점포가 줄어드는 거지, 뭐 없어지는 거지.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쇼핑의 거리 명동에서도 변화의 조짐은 느껴집니다. 명동의 매장 앞에는 중국의 알리페이 QR코드가 붙어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화장품 가게를 찾았습니다. 除了面霜还有别的吗？精华安瓶试一下吗？安瓶是 중국 사람들에게 한국 화장품은 꼭 사가야 하는 상품 중 하나. 친구에게 사진을 찍어 보여줍니다. 因为就是我想送给我朋友一个礼物，然后呢，我就不知道他就是会不会满意这个礼物，所以我就把照片拍下来，然后发给他，然后问他就是会不会喜欢这个东西，然后他跟我说他很喜欢。这样的话，两个一起的话18500。然后我用那个阿里配可以吗？可以的。 중국의 알리페이는 전 세계 약 8억 명이 사용할 정도로 그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对啊，就比如说免税店啊、超市啊、商场啊什么啊，这些地方都可以用得到的，特别的方便。是啊，就是说，这些东西不仅在中国可以用，然后我在新加坡读书也可以用，然后我到了韩国这边来之后也还是可以用的。 요즘에 이제 알리페이 사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현금이 불편하대요. 또 환전도 하고 해야 하니까. 네, 그래서 알리페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비율을 따지면 30, 70 정도, 70%가 알리페이예요. 우리 안방을 잠식할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중국의 모바일 시장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더욱더 확대되었는데요. 我们是现在是在这儿，然后他在。你太尴尬，怎么了？我相信一件事情，什么？好像我一个朋友过生日。今天吗？今天几号啊？你看几号？今天12号，真的？真的是6月12号。不对，今天是7月份还是6月份？是酷淘吗？上面表显示的是。 송금과 결제액이 하루 1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알리페이는 중국인들에겐 필수적인 결제 플랫폼입니다. 알리페이는 내년부터 일본에서도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就是我们来到这边旅游啊什么的都不用再换钱，然后呢有的时候也不用带那个现金在身上，直接用阿里 Pay， 然后就直接就可以转账给对方。 국내 첫 인터넷은행 K뱅크의 초반 기세가 거침이 없습니다. 출범 4일 만에 계좌 8만 8천 개를 돌파했습니다. 2호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는 더 공격적인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찻잔 속 폭풍 정도일 거라며 느긋해하던 시중은행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출범과 동시에 파란을 일으킨 인터넷 전문은행. 150만 개의 계좌가 개설됐고 총 대출액은 9,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곳은 한 인터넷 전문은행. 근무 환경 역시 시중은행과 매우 다릅니다. 은행 창구 없이 비대면 서비스를 내세운 인터넷 전문은행은 자유로운 근무 환경을 자랑하는데요.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를 입고 출근을 할 정도입니다. 네, 저희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주 5일 내내 이렇게 자유로운 복장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내 손 안의 금융, 인터넷 전문은행. 스마트폰으로 송금과 이체, 예적금, 대출까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중은행이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복잡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간편한 인증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부터 계좌 개설까지 몇 번의 클릭만으로 끝나는데요. 불필요한 정보 대신 간단한 개인정보와 바이오 인증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화면에서 사람들이 조회를 하다가 이체도 할 수 있고 이체를 하다가 이체 한도가 모자라면 이체 한도도 바로 증액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한 화면에서 고객이 하고 싶은 액션을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점에 중점을 두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많이 중점을 두었습니다. 콜센터도 여느 은행과 다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고객님. 네, 금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은행 상담 업무도 함께 진행합니다. 기존의 영업점과 좀 차별화되는 점으로는 24시간 운영한다는 점에 첫 번째로 차별화되는 점이 있고요. 일반 콜센터와 다르게 시중 영업점과 똑같은 업무를 하는 이 업무 플러스 그 콜센터에서 고객에게 맞춤형 상담을 해주는 이 두 가지 부분이 합쳐진 이런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영상 통화를 위해서 제가 문자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네, 연결되었습니다. 신분증을 얼굴 아래로 들어주시고요. 개인정보 대신 얼굴 인증으로 손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3단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만큼 보안에 철저히 했지만 고객님들께 간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간편 인증이라고 이제 유심칩의 정보를 읽어와서 고객님들이 클릭 하나만으로도 인증을 거칠 수 있는 방법과 마지막 3단계에서 저희 쪽에서 고객님의 계좌로 이제 돈을 보내드려서 확인하는 그런 간편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편리함이 최대 강점이긴 하지만 보안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개인 결제 정보가 IT 기기에 직접 저장되면서 해킹과 도난, 분실 등 보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보안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네, 보안 전문 기술업체 사무실에 직접 와봤습니다. 제가 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폰뱅킹을 하고 이체를 해서 정말 해킹이 가능한 건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옆에 분은 그러니까 이제 해커로 계신 거고요. 제가 제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이체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제 계좌가 2개가 있는데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계좌를 한번 이체해 보죠. 해킹이 되었을까요? 해커한테 알림이 가죠? 어느 정도 보안 솔루션이 강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어쨌든 이제 고정된 소스이기 때문에 뚫리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는 동적 암호 체계를 만들게 되었다는데요. 그렇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어떨까요? 이곳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의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및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관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안정성과 혹시 모를 장애에 대비하여 365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덴마크의 코펜하겐. 보안 기술의 발전은 곧 다가올 우리의 미래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바로 현금 없는 사회인데요.
이곳 사람들은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Jeg bruger MobilePay dagligt, og jeg ved faktisk ikke engang, om jeg har kontanter nu, men jo, måske har jeg lidt. Jeg tror, jeg har 12 kroner lige nu, så det kommer man ikke så langt med. Så derfor er det jo smart, at der er mange butikker, der er begyndt at bruge MobilePay som en betalingsmulighed. 우리보다 먼저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긴 미국과 유럽. 그만큼 신용카드나 모바일페이 사용이 많습니다. Jamen, jeg tror, den retning, vi går i, det er stadig færre kontanter. Vi går i retning af less cash. Måske ikke cashless, men i hvert fald less cash. Det er det, vi har set igennem de sidste 25 år. Det er det, forbrugerne de efterspørger. Det er det, forretningerne tilbyder. Det er den vej, verden den går. Det er i retning af stadig færre kontanter.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울가리 가족. 이미 오래전부터 현금을 사용하지 않지만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다. 바로 현금 대신 모바일페이를 사용하기 때문이죠. Jeg tror, vi er cirka ude at handle 5 gange om ugen, og vi betaler altid enten med kontanter eller MobilePay. De eneste kontanter, vi har, det er 20 kroner til indkøbsvognen. Ellers tror jeg ikke, vi har nogen kontanter i huset. 오늘은 가족 모두 재래시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커다란 대형마트보다는 벼룩시장이나 재래시장이 더 많은 코펜하겐. 작은 상점에서도 현금 없이 결제가 가능하다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결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상점 어디를 가도 모바일페이 번호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바로 이 번호입니다. Det her er MobilePay. Det er MobilePay. Det er MobilePay. We need to log in the Danish MobilePay app. Click in. And then we come to the password, how much amount of the money you want to transfer, and then press next. And you can choose the phone number, type in the phone number you want to transfer the money to, amount and the person's phone number, and everything match, and then just slide there. After you confirm everything, just slide, and then it's confirmed. It's only 3 seconds, then you can transfer the money to the person you want to. 오늘은 이곳에서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요. 먹을 음식을 사고 모바일페이를 꺼내 결제를 하면 끝납니다.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 안으로 은행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바이킹의 후손이기도 한 덴마크 사람들. 바다를 접하고 있어 바다에서 갓 잡아 조리한 싱싱한 해산물을 언제든 맛볼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맛본 해산물로 가족의 외식이 조금 특별해집니다. 꽃을 구경하는 울가릭 씨. 이곳에도 어김없이 모바일페이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덴마크 상점 주인들은 모바일페이로 결제받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데요. 덴마크는 2016년 현금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Super, thank you. I use MobilePay everywhere in Denmark, in the supermarkets, or buy groceries, order small cakes, or whatever. Even the train, buy the train ticket, also use MobilePay. 정부의 현금 없는 사회 정책은 모바일페이 결제 규모를 크게 늘렸습니다. Jeg tror faktisk, at det er mere sådan et forbrugerønske, at det er simpelthen nemmere at bruge et betalingskort, end det er at skulle have kontanter med. Fordi hvis man skal have kontanter med, så skal man jo først finde dem et eller andet sted, man skal hæve dem, have dem fra en kontantautomat, og så skal man bruge dem, og man skal tælle dem op, og man skal have dem tilbage, og der er en masse ulemper, der er forbundet med kontanter. Så derfor er der bare en stor interesse for at bruge digitale betalingsmidler og kortbetalinger.
현금 없는 생활은 에스터 씨를 비롯해 덴마크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친구의 생일 파티에 온 에스터 씨. 시장에서 구입한 꽃을 선물했는데요. 생일을 맞은 친구가 기쁜 마음으로 친구들의 선물을 받습니다. 오늘 생일 선물을 준비한 모든 친구들이 모바일페이로 물건을 구입했다고 합니다. 덴마크 사람들에게 모바일페이는 이제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용하죠. 교회 예배에 참석한 올가릭 부부. 현금이 없어도 감사의 마음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주보에 모바일페이 번호가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Det er meget let at betale, også når man er i kirke.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은 주보에 적힌 모바일페이 번호를 보고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이체를 합니다. 헌금이 완료되면 영수증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헌금을 하고 교회에 오지 못한 사람들도 모바일페이 번호만 알면 어디서든 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페이의 사용으로 가장 힘든 사람들은 거리의 노숙자들이 아닐까요? 올가락 씨가 노숙자들에게 다가갑니다. Må jeg betale med MobilePay? Og hvad koster sådan et? 노숙자가 자신의 모바일페이 번호를 알려주면 바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Systemet er lavet sådan, så jeg har ikke noget problem med at betale til hjemløse eller i kirken eller alle andre steder med MobilePay. Det er et meget sikkert system, og jeg bruger det ret tit. 모바일페이는 덴마크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섬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편리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곳은 덴마크 보른홀른 섬. 시내에서 꽤 멀리 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도시의 편리함은 없지만 한적하고 소박한 삶을 살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 같은데요. 불편한 점도 있겠죠? 이곳 보른홀름에서 용접일을 하며 가족과 살고 있는 마틴 헨슨 씨. 덴마크에서 가장 오지로 알려진 보른홀름 섬에서 어린 두 아이와의 생활에 불편함은 없을까요? Jamen, vi kører ind ligesom alle andre. Altså, vi har bare ikke store indkøbscentre og sådan noget. Så jeg kan ikke se, at der er den store forskel. Altså, vi har jo de ting, vi har brug for her på øen. Ellers må vi jo købe det over internettet, altså, ikke? For de netbutikker, der er og så videre, ikke? 마틴 헨슨 씨의 부인은 이곳 관광 안내소에서 섬을 안내하는 일을 합니다. 일이 끝날 무렵 아이가 찾아왔는데요. 아이와 함께 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곳 보른홀름의 지역 특산물을 파는 유명한 정육점. 소시지를 비롯해 다진 고기와 정어리 등을 팔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먹을 고기를 사기 위해 둘러보는 엄마와 아들. 저녁 요리의 메뉴가 결정됐나 봅니다. 덴마크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다는 다진 고기가 오늘의 저녁 메뉴. 상점에 붙은 모바일페이로 결제를 하고 앱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체가 완료되고 서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Internet ikke altid fungerer.
Så derfor så er det bedre, at vi har MobilePay. Nogle gange så kan vi ikke få dankortautomaterne til at køre. Så det er nemmere end med kontanter. De kan heller ikke stjæle dine penge, vel? Så på den måde. Så vi tager MobilePay, og det kører helt frit, uden problem. 모바일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금을 강탈하려는 강도 범죄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통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섬마을에서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도시와 다름없는 삶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보름홀룬 섬의 특산품인 훈제 청어와 가공 생선을 파는 상점. 모바일페이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데요. 아이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해봤습니다. 얼굴은 심각해 보이지만 아주 손쉽게 결제를 해냅니다. Det er nemt at betale på MobilePay. Skulle du have kasket på, fordi han har kasket på?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무인 가판대를 발견하고는 멈춰섭니다. 농부들은 이제 농산물을 직접 시장에 내다 팔지 않아도 되죠. 손님이 올 때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모바일페이로 판매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농산물을 언제 어디서든 팔 수 있고 살 수 있어서 생활이 더욱 편해진 거죠. Her kan man så købe lokale råvarer for en lokal, og man kan betale med MobilePay på mange af de her små steder. 현금이 없어도 도시건 섬이건 생활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덴마크. 그것이 가능한 것은 모바일페이 덕분인데요. 덴마크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킨 모바일페이. 모바일페이의 사용으로 헨슨 씨 가족의 삶은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해졌다는데요. 손안으로 들어온 은행 모바일페이. 현금 없는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의 미래가 아닐까요? Og det er nemt at bruge MobilePay. De fleste bruger det, og man kan nemt overføre mellem hinanden, og det går stærkt. Og når man betaler i en butik eller ved en vejbod eller andre, det er lynhurtigt, og der er ikke nogen, der skal have kontanter op ad lommen, eller nogen, der har mulighed for at få stjålet deres penge. Så det er rigtig nemt og rigtig sikkert. 금융의 변화는 인터넷 전문은행뿐 아니라 P2P, 클라우드 펀딩, 비트코인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이곳은 한 대출업체. 대출자의 SNS를 이용 평판 시스템을 통해 대출을 해주는 업체인데요. 그리고 대표자가 이게 마인드가 좋았고 신용 상태도 나쁘지 않았고 되게 좋았던 건인데 한 대출자의 정보를 분석해 대출 여부를 심사 중입니다. 아무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현금흐름이 많이 좋았죠. 기존 금융기관과 보는 게 비슷한데 이제 추가적으로 더 보는 게 있어요. 이제 SNS 상의 정보나 이제 실제 인터넷 상의 정보를 더 추가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는 이원준 씨. SNS 평판 시스템을 통해 대출을 받아 레스토랑을 개업했습니다. 창업을 하며 자금 마련이 어려워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찾게 되었다는데요. 초기에 좀 적자가 좀 나서 괜히 신용대출을 받게 됐는데 자금이 더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뭐 지인들한테 빌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가지고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하면 또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던 중에 온라인 P2P 대출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만약에 P2P 대출이 없었으면 제가 아마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워낙 금리가 높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를 찾던 중에 온라인 P2P 대출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하거나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새내기들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9.87%고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그리고 12개월로 해가지고 지금 2천만 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어려운 때에 큰 도움을 받아 이원준 씨는 한 줄기 빛과 같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지금은 가게 인지도도 올라가고 매출도 늘었습니다. 네, 괜찮은데요? 우리 직원들이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 곧 2호점 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2호점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하기로 하고 또 이제 온라인 상에서 그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자금을 모았고 그걸로 현재 인테리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오지마을.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고 차도 다니지 않는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도 금융의 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다 귀촌해 아로니아 농사를 지으며 제2의 삶을 살고 있는 곽유숙 씨. 알알이 익어가는 아로니아 열매를 실시간으로 찍어 SNS에 올리며 홍보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양이 꽤 된다고 하네요. 여기에 물건들은 보통 인터넷으로 거의 100%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의 도움을 이 오지마을에서 제대로 좀 받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을 고르고 인터넷에 올리고 스마트폰 사용이 능숙합니다. 지금은 마을 주민의 한 50% 정도는 스마트폰이 편리하다는 거를 인식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보급화가 되어진 거죠. 농사일을 마치고 나면 이장일이 곽유숙 씨를 기다립니다. 스마트폰에 노트북까지 두메산골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요. 서울에서 생활하는 여느 주부와 다를 바 없이 최첨단 기기 사용에 익숙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오세요. 덕분에 이장일을 하면서 곽유숙 씨에게는 또 하나의 업무가 생겼다는데요. 뭔 부탁이요? 우리 저기 농자재 사는데 거기 입금 좀 하려고. 마을 어르신들을 대신해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봐주는 겁니다. 은행이 뭐니까 택시를 타야 된다든지 뭐 우선 급하잖아요. 저쪽에서는 빨리 달라 그러고. 그래서 일단 또 돈을 줘야 물건이 오고 하니까 여기 와서 이장님한테 오면 빠르잖아요. 아유 더운데 뭐 감자는 다 캐셨어요? 예. 아 그러셨구나. 뭐 시원한 음료도 좀 드리고 해야 되는데 뭐 축의금 좀 보내주세요. 돈을 가져와 송금을 부탁하기도 하는데요. 경조사 송금도 척척 잘해줍니다. 현금을 싸들고 오셔요. 그래서 나중에 받기도 하고 바로 받기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해주죠. 마을은행이네요. 마을은행이요. 잔고 없는 마을은행. 곽유숙 씨는 마을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애기 데리고 시내 다니기 어려우시니까 조금 요거를 설명을 드리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조금만 연습하면 손안에서 은행 거래도 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배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훈련만 조금 하시면 아직은 스마트폰 뱅킹을 사용하는 게 어색하지만 곧 이장님처럼 익숙해지시겠죠? 스마트폰으로 은행 사용법을 배운 뒤 현금 인출을 하기 위해 편의점을 찾아왔습니다. 의심 반 궁금증 반으로 인출기를 바라보는데요. 카드 없이도 카드로도 찾을 수가 있고 은행보다도 전국에 이 편의점이 널리 분포가 돼 있으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굉장히 편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오지의 삶도 바꿔놓은 인터넷 전문은행. 맥켄지는 핀테크 산업으로 인해서 미국 소매 금융시장이 2025년 40% 이상 잠식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대 ICT 기업들이 금융산업에 뛰어들어서 빠르게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7년인 올해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문을 열었죠. IT 인프라 구축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서 유독 금융산업의 발전이 늦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융 인프라가 뛰어나다는 영국을 찾아가 봤습니다. 세계의 금융 중심지이자 핀테크 허브국으로 유명한 영국. 또 한 번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IT 기술과 금융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며 금융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레벨 39에서는 현재 약 48개국에서 모인 200개의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이 매년 한화 1조 1,400억 원 정도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Well, Level 39 is at the heart of the London fintech community, and of course London as a city is a very, very vibrant really collection of industries and innovators, and we're very fortunate to have a extremely proactive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 support for that as well. So Level 39 is a prominent centre for fintech, and we're very pleased to play that part. 현재 영국의 핀테크 업체 수는 총 7천여 개, 연간 34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수많은 나라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새로운 기술 개발을 이루기도 하는데요. 그 분위기가 매우 자유롭습니다. It's a bit more casual than the rest of Canary Wharf. You don't have to wear a suit when you come in. You've got lots of other startup companies doing quite a lot of interesting stuff. You've got companies working from course parking spaces to blockchain to whatnot. There's a lot of interchange in terms of exchange of ideas and whatnot, and sort of easy to bounce back experience and all that with other people. 국가,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기술만으로 입주를 결정합니다. 보안 인증 기술을 인정받아 입주를 하게 된 데이비드 씨의 경우가 대표적이죠. So actually, I'm probably one of the oldest people here, actually, which is great though, because there's a lot of energy in the office as well. So we were looking for a location in central London, of course, very expensive. One of the reasons we wanted to be in central London was the financial industry is here. This is the financial district where all the banks are located. So it was important for us to be close to our marketplace and also have a very presentable facilities and be able to hold meetings. 데이비드 씨가 만든 보안 기술은 생체 인증을 비롯해 복합적인 보안 인증 기술로 특허를 받았습니다. 곧 한국에도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I can tap your card or I can tap your phone, and if I need to then collect a pin, I can do the pin onto the phone. 데이비드 씨가 만든 보안 기술은 스마트폰 등 포터블 기기들 간의 결제를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Every party knows that that's a secure transaction, so I know I'm going to get my funds, and you know you've paid me. Okay, so these on the wall, we have our patents. We've invested a lot of time in getting patents granted in various territories, and these are examples of the certificates that we have. So we have from the UK, from South Africa, from Hong Kong, and from the United States. And we're in process of getting more patents also in Korea. 영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핀테크 업체들의 매출은 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런 발전이 가능한 것은 정부가 규제보다는 지원 정책을 펴기 때문인데요.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 the main regulator, and the regulator is extremely supportive of companies that are innovating, and it takes an approach in which it seeks to approve any experimentation that it can while still maintaining systemic stability. As a result, this is a much easier place to innovate and to experiment than you will find in other parts of the world.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영국 런던의 쇼디치. 이곳에서는 오늘 새로운 기술을 가진 핀테크 업체들이 모이는 행사가 열립니다. 영국에서는 이런 박람회가 수시로 열리는데요. 핀테크 업체들의 융합과 시너지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We are a blockchain company based in Level 39. We are now exhibiting here at Unbound, to which we got, thanks to Level 39, one of its many efforts to help startups connect to possible investors, partners, clients. Level 39 provides a lot of useful contacts, useful events for us. So it's the best space in London to be for any blockchain, fintech related startup. 영국 정부는 규제 대신 지원 정책을 펴서 색다른 은행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곳은 런던 서덕에 위치한 스타트업 회사. 색다른 아이디어로 은행을 창업하며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중에 창업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22살의 올리 퍼듀시입니다. I decided the first thing to do was to go meet bankers and ask them why are they not doing this.
So I wrote a letter to most of the bank CEOs in the UK, which actually went down quite well. I met a few like senior management people in big banks, and it was very clear at that stage, this was in 2014, that either they didn't want to do something like this, or their tech wasn't ready, or they just had too long of a product roadmap. It would take them years and years. 왜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은행은 없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해서 17살 때부터 은행 창업을 준비했다는 올리퍼드 씨. 이 업체가 만든 은행 앱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입도 쉽습니다. 생년월일과 얼굴 인증, 본인 확인을 거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After which they can then confirm that we've scanned their details incorrectly, that we've got their date of birth right from their ID as proof, and order their card, which usually turns up in around 5 to 7 days. 이 앱을 사용하고 있는 애슐리 씨. 가계부 기능까지 있는 이 앱을 이용해 돈을 규모 있게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는데요. 스마트폰으로 한 주에 쓸 예산을 미리 정할 수 있습니다. So yeah, it's really good for people like me who have just finished university or just started a job, because they've got a feature for budgeting, so you can put money in every week. My budget is $165 per week, so I know when I'm going over. So in the end, I've got more money left to spend at the end of the month. 또 앱에 여행이나 운동 등 취미를 입력해놓고 자금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설정해놓은 생활비에서 지출되어가는 내역을 앱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사회초년생들이 규모 있는 자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I've just bought a coffee and a gift for my brother, but I've actually gone over budget now. But thankfully the app lets me keep track of my money, and I get notifications, so now I know when I'm going over how much I've got left to spend this week. 이러한 창의적인 은행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영국 정부의 규제 없는 지원 때문입니다. 특별한 규제 없이 은행 설립이 가능한 곳 영국. 영국에서는 회사를 만드는데 되게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들어서 제가 직접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정보를 입력합니다. 패키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제 이제 전자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게 6.99, 즉 7파운드짜리가 있습니다. 직접 은행에 가서 은행 법인을 신청하고 며칠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와 달리 온라인으로 은행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회사에는 이제 주소 말고도 누가 이제 대표가 될 것이고 또 누가 이제 주주가 될 것인지를 이제 정해야 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손쉽게 은행 설립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회사를 만드는 이제 서류를 온라인상에 다 제출했고요. 방금 이거 하는데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고 비용은 6.99.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조금 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설립이 이제 완료됐다라는 메시지가 빠르면은 3시간, 늦어도 48시간 내로 이렇게 오고요. 이제 저는 이제 회사 설립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너무도 쉬운 은행 설립. 영국이 금융 허브국임을 새삼 느낍니다. 영국의 런던 원즈워스에 위치한 해외 송금 업체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회사입니다. It's smarter than the old world banking 개인 system. 간 지역 송금을 전 세계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이 회사의 탄생 배경인데요. And so the way TransferWise has saved all of these fees is by taking that model of local transfers between individuals and offering it to the world. So we operate with a series of bank accounts all around the world, collecting money locally and sending money out locally, and it avoids the nasty international transfer fees that banks charge. 2011년 창업 당시 자본금 3억 원으로 시작한 이 업체는 2016년 약 1조 5천억 원의 가치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송금 수수료 면에서도 시중은행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저렴합니다.
If I transfer money from France to UK, it's going to take at least 3 days and it's going to be very expensive, something like 25 euro. But if I do it with TransferWise, it takes 24 hours and it costs like 3 euro, which is a lot more efficient. 찰스 씨의 송금 내역인데요. 송금 과정이 아주 간편하다고 합니다. You can log in with your Gmail account or Facebook. Then you only need to set up a new transfer. It asks you for the amount that you are sending. It shows the amount that you are going to receive. Then you can select the account you want to send the money or set a new one. Then it says a resume of the transaction with the rate, money, and destination. You confirm it, and then you can pay by card, bank transfer, or Android Pay. They receive the money, they convert the money, and in a couple of hours, usually they start the transaction to the destination bank account. 이처럼 획기적인 금융 서비스는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주요 5대 은행과 모바일뱅크의 대출액을 비교해보면 모바일뱅크의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n these banks, mainly because they're putting consumers at the heart of their business models. And a lot of people are a bit skeptical about the big banks now, the hidden fees, and the future of their banking with these institutions as well. 영국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은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의 창업도 도왔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이나 오늘 해야 되는 일들을 좀 다시 정리하고 또 이렇게 상쾌한 공기를 마시니까 일에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의 스타트업에 선정돼 영국 진출의 기회를 얻었는데요. 영국 왕립학교에서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과 멘토링을 받은 후 이곳에서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답니다. 물론 아직 초기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창작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창작자 회계관리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데요. 젊고 감각적인 예술가들을 상대로 창작 활동의 조언과 더불어 창작자들의 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탤런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다이버시티한 시티이기 때문에 그 에코시스템 안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 또한 시작부터 글로벌이라는 마인드로 그런 아이디어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티스트들이 이제 영국에 있는 아티스트들과 함께 콜라보하는 거 논의하러 지금 포토벨로 쪽으로 갑니다. 젊은 뮤지션에게 자신의 회사를 알리기 위해 영국 공연장을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다는 이예림 씨. 차 안에서 간단히 식사를 때우는 것이 이젠 익숙합니다. 오늘 미팅은 한국 가수와 영국 가수의 공동 작업 때문인데요. 영국에서는 꽤 유명한 레게 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혜경님께서 음악을 들으시고 좀 관심이 있으셔서 지금 이제 러브더비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제 콜라보레이션 관련해서 좀 얘기 좀 나누고 오늘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모였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프론트로 서비스도 한번 보여주고 가입시키려고 네. 자신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Our team is developing a web software called Front Row. Yeah. When it comes to creating contract, we provide a template so that people can create the contract, and then with the DocuSign integrations, they can send to counterparty. Easily sign up like this. 해외에 있는 뮤지션을 발굴하고 그들이 스스로 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는 이예림 씨. More artists are learning to manage themselves independently, and that has become the future, where artists are sitting at home, crafting their tracks, putting them out, and taking care of their business going out there. But like I said, there's so much to explore in the music business. What I think Front Row has created is going to be a big helping hand in making artists, a lot more successful in managing themselves.
저희 그 코조 시켜드릴게요. 한국의 박혜경 씨와 코조 씨가 합동 작업을 위한 첫 미팅을 화상으로 가졌습니다. Yeah, I love the melody. Your voice is unique. Yeah. 서로 잘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일지라도 음악이라는 공통점으로 반갑기만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영국에서 아티스트들의 눈높이를 가장 잘 맞추고 그리고 그들을 제일 많이 이해를 해서 그들이 좀 더 재무 관리를 잘 해서 좀 더 경제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것입니다. 세계의 금융 중심지에서 핀테크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된 영국. 규제 대신 허가 정책을 펴며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산업자본의 은행 진출 규제를 아예 없애거나 완화하고 있습니다. 은산물류 원칙을 대폭 완화를 해서 은행의 자본을 충실히 만들고 은행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다 양쪽을 다 얻을 수 있다. 불법적 대출도 안 일어날 것이고 동시에 은행업, 특히 인터넷 은행업도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은산분리의 대폭적 완화, 특히 인터넷 전문 은행부터 시작해서 이런 그 조치들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꽃 금융. 이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급변하는 환경에 발맞춰야 할 때입니다. 더불어 정부의 금융 정책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에게 맞는 금융 서비스가 현재 제대로 제공이 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내 손안에 있는 핸드폰을 가지고 편안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 시대가 머지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는 이렇게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결과 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금융환경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향후 5년간을 금융혁명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끌려갈 것인가, 끌고 갈 것인가, 이제 우리 손에 달려있습니다.